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목차 한번 써보고 시작해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계법이죠.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계획이 먼저 나오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 계획.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었죠? 그렇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 광역도시 계획은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 하죠?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이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을 다시 구분하면은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 둘 다 도시군 계획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똑같이 관할구역에서 수립합니다. 둘 다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 계획은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추상적 계획. 추상적 계획이니까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구체화합니다. 그게 바로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본서를 가지고 오셨죠? 기본서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박스가 하나 있습니까? 그거. 그게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들. 그래서 그 관리계획 내용 6가지가 있죠. 거기 뭐 인문서에 별표해 놨었는데 여기도 별표 또 하죠. 이렇게. 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그 다음에 지구. 두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등을 용도 구역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지정.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계획 만드는데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는 것까지. 이 6가지가 바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 했던 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들이 이 6가지. 용도, 지역, 이거 크게 어떻게 세분되죠? 크게 4가지로 세분하면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면은 우리 기본서에 62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용도지역의 의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되죠?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세분되는 용도 지역들이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21개로 세분을 한다라는 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핵심적인 단어들만 써놨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문서에는 되게 짧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단어들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요거 용도 지역의 각각의 개념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랑 똑같은 게 어딨냐면 74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 정리가 돼 있죠. 제가 아직 건폐율이랑 용적률은 안 했습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은 안 했으니까 일단 용도 지역이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요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안 해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책이 나왔으니까 용도 지구도 어떤 뜻인지 77페이지에 보시면은 용도 지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입문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뭐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가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요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면은 용도 지역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거기 밑줄 하죠.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였죠? 네, 지구였죠. 지구. 그래서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하는 거였죠? 제한, 니네 들어오지 마, 막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막는 곳.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강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취락지구다라고 말씀드렸죠. 취락지구.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4번에 국장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밑줄 하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였죠?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뭐였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지금 요 4번 지문은 개발 제한 구역이랑 시가화 조정 구역이 막 섞여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규제 완화 구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입지가 어디라고 했죠? 구도심. 여기는 개발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뭐 부산으로 치면 남포동, 서면 이런 데입니다. 근데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이전하고 하면서 도심지의 기능을 많이 상실을 한 거죠. 너무 오래전에 개발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곳입니다. 해서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입지라는 건 구도심, 새롭게 개발이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구도심들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내지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87페이지 8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 있죠? 87페이지 맨 밑에 박스. 거기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 구도심. 여기는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지역을 누가 지정하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주어의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고 거기 지문에 나와 있죠. 맨 앞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이런 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6번.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부산시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의 일부에다가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부가 어디였죠?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개발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곳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요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에 있던 게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정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뒤에 가보면은 92페이지? 방금 봤던 게 거기 지구 단위 계획의 의라고 해서 나와 있죠. 맨 위에 92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일부가 어디냐면 93페이지 맨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뒷페이지 나오겠죠? 쭉 나오는 거. 2번 이하에.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중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거. 여기가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 8번 정도까지만. 그 밑에는 그냥 아예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8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거기 29페이지. 가로 12번 보입니까? 그거.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다시 해보면은 자 거기 2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표가 끄트머리가 하나 보이죠? 28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등등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죠? 기반시설. 근데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뭘로 바뀌죠? 도시, 군, 계획시설이라고 아마 가로 8번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가로 8번.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 그게 아마 가로 11번에 나와 있겠죠. 11번에.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거기 12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짜증 나시겠지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구속력이 발생하고 구체화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요거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 이렇게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 12번에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말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9번 문제, OX 문제 하천은 뭐죠? 하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방제 시설이다라고 했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뒤에 뭐 방화 설비, 방풍 설비, 사방 설비, 방조 설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10번에 저번 주에 광역 시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광역 시설. 광역 시설이 뭐였죠? 그렇죠. 둘 이상. 그래서 요 기반 시설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 시설도 기반 시설입니까? 네. 기반 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광역 시설도 기반 시설입니다. 원래는 기반 시설의 설치 관리랑 똑같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둘 이상 나오면 항상 찾아야 되는 단어가 뭐죠? 협의. 그래서 광역 시설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10번 지문에 보시면은 그 관계에 특광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원래는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둘 이상 나오면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싸움을 말려준다. 이런 것들은 좀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늘 할 게 이제 거기 111페이지. (1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여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얘네들 중에 지금 요거 하는 겁니다.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이렇게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울 건데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우고 나면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를 다 배운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하니까.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법.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에 관한 법을 다룬 걸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발법의 목차가 뭐냐면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바로 개발법의 목차가 됩니다. 시설 사업을 하면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를 알고 있죠. 그 절차가 바로 개발법의 목차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시설 사업이랑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도 똑같겠죠. 정비법이 뭐냐면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 사업을 배우고 나면 개발법, 정비법을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하니까.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목차들은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랑 똑같다라는 거. 개발법이랑 정비법이. 나중에 제가 개발법이랑 정비법에 가서 요걸 증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지를. 그래서 지금부터 시설 사업을 배울 건데 요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와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같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들은 요 세 가지 사업은 항상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 사업이라서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들고, 개발 사업 할 때도 계획 만들고, 정비 사업 할 때도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절차를 지금부터 볼 건데 그 사업의 절차를 막 글자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처럼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한 24페이지 정도 가보시겠습니까? 25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라고 돼 있습니까? 그 그림? 그걸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찾아보길래 제가 페이지 일단 불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맨 앞에 2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까?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두고 이제 시설 사업을 한다라는 거. 해서 그 뒤에 보면은 시설 사업할 때 맨 처음에 계획 만든다고 했죠? 그 계획이 뭐죠?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파란색 한 순서대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막 뛰어넘고 그러지 말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절차를 지울 거라서 일단 보여드린 거고,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 계획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는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누가 할지. 그게 바로 시행자 지정입니다. 시행자 지정. 자, 계획 사업이라서 계획을 맨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시행자 지정. 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 자, 방금 실시 계획 이거 누가 만들었죠? 시행자가. 그래서 이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인가받고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라는 걸 받고 그 내용을 고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면 요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준공검사. 물론 요 뒤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뭐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빼놨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기반 시설을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시설 사업을 할 때 얘는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그 계획이 뭐죠? 단계별 집행 계획.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그 다음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뭐 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계획을 하나 만듭니다. 그 계획이 실시 계획,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들었죠? 그럼 이거 확인받아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인가받고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인가받고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가받은 대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겠다라는 거. 이게 시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여기 써놓은 거 개발법의 목차입니다. 여기 써놓은 거 정비법의 목차입니다. 이대로가, 그대로가.
그러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은 개발법이랑 정비법 목차는 우리가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그대로 개발법과 정비법의 목차가 되니까. 이렇게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다시 111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다음 페이지. 자,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무슨 계획 수립한다라고 했죠? 단계별 집행 계획. 그래서 거기 보면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돼 있는데,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건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듭니다. 1단계랑 2단계로.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리 계획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 예산을 따와야겠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그걸 요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보면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막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1번 후보가 A라는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옆에 있던 2번, 3번 후보가 공격하는 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재원 같은 걸 확보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에 재원 조달 계획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수립하는 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옆에 페이지 중간쯤에 시행자 보입니까? 중간 아래쪽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해서 원칙 뭐라고 돼 있죠? 이반권자 밑줄 이반권자.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반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관리 계획의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라는 거. 자, 관리 계획 이반권자 원칙 누구죠?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칠판 좀 보시겠습니까? 도시군 계획 어디서 만듭니까?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죠? 그럼 서울시에서 도시군 계획 만들 때 누가 수립하죠? 서울시장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장이. 경상남도는 도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러면 이반권자인 특, 광, 시, 군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관리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공항은 기반 시설입니까? 네. 공항, 철도, 항만 이런 것들 싹 다 기반 시설이죠. 입안을 했습니다. 지가 설치하면 됩니다. 지가.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가 하면 됩니다. 지가. 오케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겠다라고 관리 계획을 입안한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안권자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또 배웠던 게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에.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밑줄 둘 이상.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맨 끝에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밑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입니까? 그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같은 도 밑줄.
같은 도면 누가? 같은 도면? 관할 도지사. 같은 도니까.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뭐 김해, 양산 이렇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경상남도 안에 속하죠. 그러면 도지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둘 이상의 시도 밑줄 하시고 그 밑에 국장 이렇게. 이 시행자를 지정 밑줄. 그래서 원칙은 사업 누가 하죠? 입안권자인 특광시군이 합니다. 특광시군이 아직 다 안 한 겁니다. 뒤에 보면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겠다라는 거. 다 배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요까지 시행자는 보도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했죠. 이 사업은 3년 이내에 하자. 이 사업은 3년 이후에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관리계획 입안하는 사람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아 요거는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는데 그걸 정하는 겁니다. 즉 입안권자가 아까 시행자였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 입안권자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아 이건 빨리 해야 돼. 3년 이내로. 요거는 나중에 해도 돼. 3년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해서 거기 112페이지 맨 위에 가로 1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맨 첫 번째 줄 특광시군 똥똥똥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3개월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하죠.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거. 특광시군이 수립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수립권자 옆에 가로 1번 제목에 수립권자 옆에다가 시행자 이꼴 입안권자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시행자 이꼴 입안권자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뭐 예외에 써져 있는 것도 다 우리가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그거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는 거고 가로 2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해서 요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1단계, 2단계로 표에다가 바로 표시하면 됩니다. 1단계 밑줄하시고 얼마 안에? 3년 이내. 2단계 밑줄하시고 얼마 안에? 얼마 후에? 3년 이후 밑줄. 그 2단계에 다만 밑에 있는 것들 그거는 다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라는 거. 그 다음 나머지 수립 절차 같은 것들은 다음에 볼 겁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시행자까지 받고 넘어가 보죠. 자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외적 시행자라고 돼 있죠. 자, 원칙은 시행자 누구라고 했죠? 입안권자. 근데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행정청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지자체장이죠. 아니면 뭐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사람도. 대표적인 게 우리 유료도로 있습니까? 시내 안에도 톨비 내고 다니죠. 그 톨비 왜 내죠? 민간이 지었으니까 그 도로를. 그러니까 민간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이 정말 하늘에서 뭐 벼락을 맞지 않은 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도로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도로는 대부분이 민간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그 톨비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 즉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 예외적 시행자에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원칙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특광시군이 합니다. 특광시군이. 원칙은 그것만.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특광시군 말고 다른 시행자가 지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4번에 보니까 실시계획이라고 돼 있습니까?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가권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일단 됐으면 지금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한번 가보죠. 이렇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뭐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인가받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지금 뭐 설치하고 있는 사람이죠? 뭐를 설치하는 사람이죠?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는 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입니다.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게 괄호 6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돼 있죠. 이걸 시행자 보호 조치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자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시행자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가로 1번에 서류의 열람이라고 돼 있습니까?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토본의 발급을 무료로 매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등기부 한두 장 떼는 거야 돈 얼마 안 하지만 이런 것들도 많아지면 비용이 크겠죠.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니까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류의 송달이라고 돼 있죠. 우리 민법 시간에 의사표시 배웠습니까? 무조건 배웠죠. 그건 맨 앞에 나오는 거니까. 의사표시,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죠? 발신주의,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격지제 간의 승낙 이럴 때는 발신주의를 택한다. 발신주의가 예외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민법도 못하고 학개론도 공법도 못하고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하는 겁니다. 제가 민법도 잘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의사표시하는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시를 합니다. 2주나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공시를 하고 나서 2주, 15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냥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효력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매주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내 명의로 공시송달이 온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런 것들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요거 뉴스에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뉴스 안 보시지? 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죠? 근데 그 집행부가 이 업무 개시 명령장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받지 말고 도망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러면 나 공시송달할 거야 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 공시송달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은 도달된 걸로 간주하는 거, 그걸 공시송달, 이렇게 공시송달, 이렇게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니은 디귿은 일단 놔두시고, 그다음 12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수용 나오죠? 그거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조금 지우고. 여기 도로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팔면 안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미출,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쭉 미출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에 방해되게 이거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 수용이랑 사용입니다.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1, 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고 나오는데 뭐 옆에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걸 좀 더 단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로 부지 안에 포함된 땅 요거를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내지는 다른 말로 당해 토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보면은 내 땅이 뭐 도로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라고 하죠. 그겁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자리에다가 기반 시설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내 땅이 도로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다음 도로 부지는 아닌데 요 옆에 있는 땅.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접토지 내지는 인접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땅, 요 노란색 부분은 당해토지 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땅 요거는 인접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본소에는 뭐 잔여지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 버리십시오. 걸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수용의 대상이 되지만 남아있는 땅, 이걸 잔여지라고 하는데 그 잔여지 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무에 나가시면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도로부지 안에 있는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옆에 있는 땅은 인접지라고 부르는데 차이점은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는 수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빌려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인접지 요거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용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수용이라는 거. 타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사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죠.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내가 가진 토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 땅이 좀 필요해가지고 옆에 토지 주인한테 내가 오늘부터 네 땅을 수용하겠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수용이라고 하면 수용. 그러니까 공익사업 할 때 인정되는 권리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토지 등의 수용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아까 120페이지. 일단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수용 및 사용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박스 안에 토지 미출 A에 그 옆에 건물 미출 그 줄 맨 끝에 물건 미출 정착된 물건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그 맨 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미출. 즉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하나만 수용하는 거 아니면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냥 토지 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지 등. 그래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거기 니은에 인접지라고 돼 있습니까? 제목에다 밑줄하죠. 인접지 일시사용. 그 옆에다가 수용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땅, 이건 굳이 내가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된다라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소유권까지 확보해버리면 사업비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공사장 옆에 있는 땅이니까 공사장에 출입하는 통로라든지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인접지의 일시 사용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수용 X라고 하시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박스 안에 보면은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이라고 돼 있습니까? 디귿? 이 번호가 이상해서 디귿. 제목에 보면은 쭉 밑줄하죠. 자,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 할 때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수용에 관한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법률 명칭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공, 취, 법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공법 안에는 수용이 총 4번 나올 겁니다. 4번의 수용이 나올 건데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냥 공치법을 준용한다는 따라서 나오면 됩니다. 물론 이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밑에 보면은 나와 있겠죠.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 수용 보이면 그냥 따라 나오는 겁니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맨 위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습니까? 그게 공법에 나오는 4가지 수용입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수용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나옵니다. 시설 사업할 때. 그 칸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사업의 이름이 나와 있죠. 시설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법에 가면은 역시 또 수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가면은 역시 또 수용이 한번 나오고 주택법에 가면 마지막으로 수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4번 수용이 나올 건데 이런 수용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원칙은 무슨 법을 준용하죠? 네, 됐습니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끝.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준용을 할 건데 다 준용을 할 건데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례가. 옆에 보면은 뭐 막 좀 써져 있죠? 그게 특례입니다. 특례. 얘네들은 적용하지 않고 이거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고 여기서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시험에 나올 건데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강제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그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할 때는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해서 그 진도준이 부자가 된 것도 분당의 땅을 사놨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드라마를 보시는구만. 드라마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드라마는 저만 볼 거죠. 그래서 근데 뭐 하나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아니면은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니까 진짜 돈 되는 땅은 이제 그 진도준이 산 분당에 있는 도시 개발 사업하는 땅이나 정비 사업하는 땅들 요런 것들이죠. 근데 정비구역 안이나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수용을 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이거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보상을 합니다. 이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 비싼 땅은 진짜 요 테두리에 있는 땅들. 여기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인접지역도 개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땅이 비쌉니다. 이런 땅.
이 진짜 꿀팁인데 이거.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이런 거. 그래서 진도준이 보면은 토지 보상금으로 140억을 걷고 다른 토지 비용으로 또 100억인가 더 받죠? 그게 토지를 팔았을 때 남는 돈이 또 100억이 더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마 면적이 더 작을 건데 그 땅이 더 비싸니까 그거는 금방 처분하면은 100억이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4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DMC를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까지가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 준공검사,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기반 시설을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 뭐죠? 단계별 집행 계획.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는 계획으로서 여기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 자, 계획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이제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뭐죠? 시행자 지정. 시행자 원칙 누구라고 했죠? 입안권자. 그래서 특, 꽝, 시, 군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비행정청이나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외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을 정하는 건데 그거 입안권자가 제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특, 꽝,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자, 시행자를 정했죠? 그럼 시행자가 계획 하나 만듭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확인받아야겠죠? 뭐 받죠?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인가받은 대로 실시를 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할 때는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거 표시 안 했죠. 무효까지도 동그라미 하죠. 그 뒤에.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팔면 안 되는데 팔아버리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 표가 있던 바로 앞에 페이지 맨 밑에 있을 겁니다. 맨 밑에. 120페이지. 120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행자가. 그래서 그것도 그럼 평김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은 120페이지 맨 위에 기역에 보시면은 수용 및 사용이라고 돼 있죠. 거기 맨 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동그라미. 수용은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니은에 인접지는 수용이 됩니까? 안 되죠. 인접지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용할 때 원칙은 무슨 법 준용하죠? 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요게 시설사업의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오죠. 요거 뭐 옆에 기출 표시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나오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